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의 한해신문에 연재되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한 종류를 선택해 가지고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당나라 때의 신수본초에 처음 기적이 되어 있고요. 약용 부위는 그 근경 부위입니다. 근경 부위고 강황의 그 약성가에 보면은 파열작용, 그래서 강황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방 그 약물에서는 활렬거약이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약재의 겉모양이 생강과 비슷하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노란 색깔을 띈다 그래서 강황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큐큐마 속에 속한 한약재, 우리 한약재 중에 대표적인 강황이 있고요, 울금이 있고 아출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강황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게 되면 정품 강황은 큐큐마 롱가라는 식물의 그 근경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울금은 이와 같이 네 종류의 그 식물의 큐큐마 속의 식물의 뿌리 부위고요. 아추는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식물의 그 근경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가 강황의 큐큐마 롱가가 여기 보면 울금에도 롱가가 있고요. 또 울금이 있었던 외유진이 이쪽에 강황에도 있고요. 또 와출에도 있고 등등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반드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약용 부위를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강황과 아출은 근경 부위고요. 울금은 근 부위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식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근경이 있고요. 여기에 괴근이 이렇게 몰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큐큐마 속은 이게 이제 근경이고요. 이게 이제 근인데 어떤 식물에 큐큐마 속 식물에 근경이 발달된 거가 있고 근이 발달된 거가 있고 또 토질에 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큐큐마가 재배하는 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근경과 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가 지금 우리 그 기온에서 이렇게 등등 혼란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할 거는 근경이냐 근이냐 요거를 먼저 구분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종, 요 대표종에 관계된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약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보조품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유통이 되는 거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그 식품으로서의 활용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황은요, 큐큐마 롱가의 근경입니다. 산지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 중국의 이제 여기 아열대 지역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의 남쪽 지역에 광동, 광주 등등에 주로 자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황을 그 한의학적인 효능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성질이 따뜻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활열 거약이고요. 온열 파어약입니다.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기미로 말하면은 신고온한데 신미는 산하고 고설 온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열 거시키는 기체 혈액에 대한 내용. 한의학적에서 사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변비통에 석영탕 같은 경우에 강황이 주된 약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진피, 청피, 지각지실 이기약이죠. 이게 기에 관계된 부분이고 여기 이제 혈에 관계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삼능, 홍출, 그다음에 강황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파일러드는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에서 혈체, 혈체에서도 단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큐큐마 속에 속한 강황울금 아추를 그 구분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약용 부위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능을 설명할 때 성질이 온하냐
또 혹은 성질이 양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동안에 한방에서 사용됐던 강황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강황은 주로 상초, 흉복부 이상의 상처 부위에 많이 사용을 했고 진통작용이 있고 대표적인 견갑통 종류죠. 울금은 보면은 각성작용하고 복부의 혈체에 사용이 됐고 아출은 하복부에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진통작용으로 기체에 사용이 됐다. 이기적 이열력 요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삼능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황의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황은요 잎이 길죠. 그래서 농가라는 이름이 붙은 긴 타원형이고요. 다수의 우상 평행맥이 있고요. 꽃이 줄기 가운데서 자랍니다. 백색입니다. 귤큐마 롱가 강황의 대표적인 그 꽃 모양을 여러분 여기 잎이 있게 되면요 꽃이 여기 잎에서 가운데서 하얗게 이렇게 피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울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나와 가지고요 여기에서 꽃이 피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강황의 그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식물 상태의 모습이고요. 꽃이 이렇게 밑에 줄기 한 가운데서 나오고요. 잎이 긴 타원형이고 우상의 평행맥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지금 이제 근경입니다. 근경에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근경이 있고 밑에 보면 괴근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강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황의 잎 뒷면에 보면은 녹색이고 털이 없습니다. 꽃은 이렇게 하얀 꽃이 피고요. 중앙으로 나오는 하얀 꽃이 피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울금하고 아출의 대표종을 얘기하면 아출은 보면은 잎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색 띠가 있습니다. 자색 띠가 있고요. 울금의 같은 경우는 강황하고 많이 비슷한데 꽃이 보면은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색 혹은 약간 노란색 분홍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물 형태 감별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꽃이 중앙에서 나오냐 바깥에서 나오냐 꽃 색깔이 백색이냐 분홍색이냐 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입니다. 강황, 울금, 아출 대표종만 하고 구분하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꽃이 어떤 색깔이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그 엽초에서 나오냐 근경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이런 기준으로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은 약재 상태의 감별의 기준점은 항상 단면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롱과 강황을 기준으로 단면이 홍종색입니다. 울금은 보면은요 회종색을 나타내게 돼요. 색깔이 다른 걸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양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근경 부위는 좀 둥그런 편이고요. 난원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근 부위는 울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길쭉한 방추형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강황, 울금, 아출에 관계된 것을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약용 부위가 근경이냐 근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단면의 색깔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출과 에너지 같은 색깔이 얼핏 보면 단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근경은 당연히 근경인 아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륜이 있고 수염볼이 흔적이 있겠죠. 온울금 같은 경우 울금은 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재 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강황으로 돌아갑니다. 강황에는 두 종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잎이 있는데 이게 근경이 있는데 원근경이 있고 이게 개근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근경에도 옆에 붙은 거가 있고 이거를 모강황, 요거를 자강황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형 강황 그렇고 요거는 이제 장형 길쭉하기 때문에 장형 강황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원형이고 황색이고 돌림마디가 있고 금황색이고 장형 강황은 아까 자강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타는 이와 같이 온울금 연유증 같은 경우에 근경이 편강황이라고 유통되기도 하고 또 요거를 찌거나 삶으면 색깔이 변한 걸 또 온아출이라고 유통이 되고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면이 금황색이고 방향이 강한 걸 기준하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근경이고요. 이게 지금 근입니다. 근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모강항이고 이게 지금 자강항입니다. 원형강항 아까 장형강항 그랬습니다. 길쭉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돌린 마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염뿌리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금황색, 금 색깔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뚜렷한 내피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있는 거는 요건 점상의 유관속 조직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울금입니다. 여기는 아출이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근이고요. 요건 근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울금 같은 경우는 길쭉길쭉합니다. 길쭉길쭉하고 색깔도 그렇고요. 흑갈색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아출 같은 경우는 근경입니다만은 단면에 이렇게 짙은 자갈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잘라지기 전의 모습은 난원형이냐 방추형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황, 울금, 아출은 기본적으로 근경이냐 근이냐를 가지고 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의 색깔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비슷비슷한 아출하고 울금은 이게 근경이냐 근이냐에 따라서, 근경은 당연히 활륜이나 수염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출에 분류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황, 울금, 아출을 구분할 때 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물 형태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입니다. 자색띠가 있으면 아출이고요. 꽃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 엽초에서 나오냐, 근경에서 나오냐, 코서 색깔이 어떤가, 이걸 기준으로 식물 상태도 구분하면 되고요. 약재 형태는 당연히 근경 부위냐, 근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근경 경우 같으면은 당연히 표면에 활륜이나 수염뿌리 흔적이 있겠죠. 그러면 강황 아니면 아출이고, 없으면 울금이고, 단면 색깔을 그다음에 구분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울금 및 아출의 경우에 여러 종류의 기원종이 있습니다. 그 기원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효능 검증이 해서 구분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원에 따른 거를 사용하는 거가 맞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강황, 울금, 아출에 대한 그 효능을 설명한 거를 분류했습니다. 모두 다 활렬 거약에 속하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울금은 성질이 차고요. 지금 강황과 아출은 온하고요. 최종적으로 혈중지 기약이냐 기중지 혈약이냐 혈분지 약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 한의신문에 연재해 있던 한약재 감별정보 한약재 중에서 강황을 선택해서 우선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약재에 대한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 감별, 약재 상태 감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